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정우승 산문집. 오늘 8번째 이야기예요. 과거는 현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제법 기네요. 예, 우리 김혜희 소장님, 박성호 교수님, 저 이렇게 읽겠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한 노인이 노래를 흥얼거리며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내리쬐는 떼약볕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지팡이로 박자까지 맞추며 신나게 노랫가락을 흥얼거렸습니다. 참 이상하다. 저 노인은 이제 인생 다 살았는데 뭐가 저렇게 즐거운 것일까? 목을 쭉 빼고 노인을 쳐다보고 있던 길가의 나리꽃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노인의 노랫소리는 이산저산으로 메아리 되어 계속 울려 퍼져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노인이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에요, 여기. 나리꽃은 할아버지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길을 재촉하려 하자 크게 소리쳤습니다. 응, 예쁜 나리꽃이구나. 네가 날 불렀니? 예, 할아버지. 그래, 왜 날 불렀니? 할아버지는 뭐가 그리 즐거우세요? 저는 이제 곧 시들어버릴 것을 생각하면 슬퍼 죽겠는데. 할아버지는 어째서 그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할아버지도 이제 인생을 다 사셨잖아요. 이거나. 그래, 그래서 날 불렀구나. 나리꽃아,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도 얼마 있지 않아 이 세상을 떠나겠지. 하지만 소중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나 오지도 않는 미래 때문에 나의 현재를 망칠 순 없지 않겠니? 나리꽃은, 노인은 나리꽃을 향해 방긋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조금 전처럼 지팡이로 다시 박자를 맞추면서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며 유유히 산모퉁이로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 맞은편에 앉아 공양을 끝낸 한 사람이 스님께 한 말씀을 청했습니다. 스님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공양이 끝났는가? 네, 큰 스님. 그럼 바릴 때 수행자의 밥그릇, 그럴 때 바릴 때를 씻거라. 저는 성철 스님의 이 말씀도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현재라는 이 순간을 살면서도 과거에 붙들려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과거의 일이 오늘의 내 발목을 꽉 잡고 있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자꾸 화가 치밀어 오르기만 합니다. 특히 억울해서 상처가 되고 뒤미처 행하지 못해서 후회가 되는 일들이 자꾸 떠올라 잊혀지지 않습니다. 잊혀지기는커녕 잊으려고 하기만 하면 다시 화가 치밀어 오를 뿐입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제 아내도 그렇습니다. 아내는 과거에 했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혹하면, 그때 당신이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때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고 말을 꺼냅니다. 그러면 저는 그 말이 듣기 싫어 또 그 소리 하고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때 당신이 그러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는 곧잘 이런 말을 하고 남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과거 일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강물에 똑같은 손을 2번 씻을 수 없는데도 자꾸 손을 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더 읽을까요? 이미욱 선생님, 읽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 듣기만 하겠습니다. 책 안 들고 나왔어요. 네. 어제를 힘들어하면 오늘도 힘이 듭니다. 과거를 미워하면 현재도 미워집니다. 과거 속에 가두어 놓고 바라보는 미운 사람은 오늘 현재 속에서도 미워집니다. 그래서 서로 과거의 감옥에 갇혀 살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형상입니다. 그런데 실은 과거 자체가 현재를 지배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의 감옥에 스스로 갇힌 자에 의해서 과거가 현재를 지배합니다. 과거를 젖은 쓰레기처럼 생각한다면 과거는 그만 젖은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당연히 현재를 지배할 힘을 잃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과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거의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행복했던 일보다 불행했던 일을 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불행에다 오늘의 불행의 원인을 둡니다. 오늘이 바로 과거의 결과라는 사실만으로 그 결과가 좋을 때는 그렇지 않으나 못마땅할 때는 자꾸 과거를 원망합니다. 과거의 직접적인 악영향 때문에 오늘이 내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배선수 선생님 읽으실 수 있으세요? 네. 58쪽 맨 밑에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과거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늘 현재로 원망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과거의 결과에 의한 삶만 살게 되고 오늘 현재의 삶은 없게 됩니다. 과거라는 삶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과거에, 미, 과거에 미처 하지 못한 일을 오늘도 후회하고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책감에서 오늘도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당한 일의 증오감에 아직도 시달린다면 그것이 바로 현재에 살지만 과거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중한 시간의 낭비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 버립니다. 과거는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이 오늘입니다. 내일도 오늘이 아닙니다. 어제는 부도난 수표이고 내일은 약속 어음이며 오늘은 준비된 현금입니다. 오늘 현재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행복은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만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있지. 어제 내가 지니고 있던 것, 어제 내가 하던 일, 어제 내가 사랑하던 이들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와 똑같은 해가 오늘도 뜨고, 어제와 똑같은 바람이 오늘도 불어올 것이지만, 아, 불어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어제와 다릅니다. 오늘의 해가 뜨고, 오늘의 바람이 불어올 뿐입니다. 베쌤, 아, 벌써 좋은가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과거가 절망의 눈물을 흘리게 했다 하더라도 과거는 과거대로 소중합니다. 오늘의 나는 분명 과거가 형성하고 성숙시킨 것이기 때문에 과거를 받아들이고 긍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고통을 오늘의 디딤돌로 삼고 과거의 실패를 오늘의 보석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오늘의 자양분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서 오늘을 배운다는 것과 과거에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과거에 살게 되면 과거를 자꾸 원망하게 되거나 그리워하게 됩니다. 과거는 원명하면 할수록, 거역하면 할수록 오늘의 나를 지배합니다. 오늘의 또 다른 실패와 불행의 씨를 뿌리는 터전이 됩니다. 과거를 그리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좋았던 일과 행복한 순간에 안주하게 됩니다. 과거의 좋았던 일 때문에 오늘 조금 좋지 않은 일들이 더 불행하고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과거를 원망하는 일과 그리워하는 일, 이 두 가지는 오늘의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어제는 죽은 날입니다. 죽어버린 날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과거가 아름답지 않았다고 해서 현재 내 인생의 꽃이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닙니다. 과거가 좋았다고 해서 오늘이 좋은 일이 과거만 못한 것이 아닙니다. 첫 마음으로 돌아가라. 초발심을 잃지 마라. 라는 말도 오늘 여기에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예전에 처음 먹은 마음을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에, 현재는 현재에 두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항상 그거 후두영. 후두염, 그렇죠. 과거를 두려워하고 헤어지는, 후회하고 현재를 후두염, 두려워하고 미래를 염려하는 병 후두염. 그러니까 저도 근데 저는 다행히 조금 약간 뭐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과거에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을 많이 기억하는 편이고 그 나빴던 일은 잘 생각이 안 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그게 좀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여기도 그러지만 뭐 그렇게 되면 오늘은 지금 살고 있지만 오늘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거는 진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때 실수했으니까 앞으로, 오늘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양분으로 써야지. 그걸 계속 그 안에 갇혀, 여기서 감옥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거는 진짜 어리석은 일인 것 같아요. 제일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왕년에. 예, 이런 이야기를 아마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묻혀 사는 거죠.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의 감옥에 사는 거네, 이게. 야, 멋진 말이 나왔어요. 제가 듣는 말 중에서 네. 과거는 성숙되게는 하지만 도움은 주지 않는다는 그 말이 되게 와닿거든요. 과거에는 배우는 것과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그 차이. 우리가 과거가 있어야 그게 성숙되는 거고 일이 다 되는 건데 그런 가정이 쌓여가지고 근데 이제 후회하는 거는 진짜 쓸데없는 거라고 그 말에서 되게 와닿네요. 그죠? 우리 수도 음, 없이 많이 보시지만은 지금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하고 있는 거 느끼는 게 최고 중요하지. 그 과거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숙되어지고 가고 저도 막 우리 남편하고 싸울 때 막 그때 그랬잖아. 그 순간에 튀어나올 때가 많았는데 음, 그래도 어느 순간부터 진짜 그 말은 내가 안 해야 되겠다는 걸 스스로 느꼈거든요. 그것만 하면 그게 자꾸 그 말이 튀어나오니까 그거 갖고 자꾸 싸우게 되는 거야. 별것도 아닌데 진짜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느끼고 과거는 나를 성숙하게 한다. 우리가 그런 아픔 없이 그냥 계속 잘 하는 거 없잖아요. 그래, 그런 걸 느껴보고 하루에 같은 날이 없다고 아까 박성 교수님 읽었는 멘트에서 보면 제가 이제 부산에서 학교 갔다 가끔씩 시댁에서 자고 아침에 오면은 어떤 날에는 굉장히 맑은 그 하늘 그 배경이 딱 그만 오면 기분이 되게 좋은 데가 있어요. 근데 어제는 오니까 완전히 회색빛이라. 그러니까 하루도 같은 날이 없고 하루하루가 매 순간마다 매 시간대마다 계절마다 이렇게 하루가 다 다른 거잖아요. 그 풍경이 안 보이고 그냥 완전히 그 구름이 끼고 회색빛이 돼버렸어. 그게 풍경이. 근데 그 말을 내가 음, 그런 거를 어떻게 해서 표현을 하지? 이런 것도 막 느껴봤거든요. 진짜 같은 날 오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그런 걸 절실하게 못 느끼고 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가 최고 중요하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성적이세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 예, 그래서 선생님은 오히려 자기 개발보다 예, 문학 소녀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왜, 아니, 왜냐하면 우리 정호정 작가가 아, 쓰는 표현들 있잖아요. 오버랩 돼요. 이미옥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응, 오늘도 이 이야기 보면 앞에 노인이 흥얼거리면서 노랫가락으로 흥얼거리니까 그 꽃이 그러잖아요. 참 이상하다. 저 노인은 이제 인생 다 살았는데 뭐가 저렇게 즐거운 것일까? 목을 쭉 빼고 노인을 쳐다보고 있던 길가의 나리꽃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옥 선생님 그런 거야. 오늘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쭉 부산에서 포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제 보았던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그 이 들판이 오늘은 누가 커튼을 쳐놓은 것처럼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그 속에서 작은 햇살이 하나 나를 쳐다보면서 방긋 웃으면서 말을 걸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노인은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할아버지 여기에요 여기. 날이 꽂힌 할아버지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길을 재촉하려고 하자 크게 소리쳤다. 그러니까 이미옥 선생님 그런 거야. 막 저 구름 속에서 그 햇살이 나한테 말을 걸어올 것 같은데 버스가 막 지나가는 거야. 걔하고 대화를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아쉬운 거야. 그래서 아, 응 예쁜 나리꽃이구나. 내가 날 불렀니? 예 할아버지. 그래 왜 불렀니? 할아버지는 뭐가 그리 즐거우세요? 이 대화를 보면서 금방 이미혁 선생님이 한 얘기가 미치겠다. 예, 어저께, 하여간 저 아, 혼자 이렇게 또 미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냥 제 글을 쓰세요, 그냥. 제 글을 쓰면은 그때, 진짜 미치겠다. 내가 어저께 시댁에서 아침에 자고 나면 오암 도시숲에 그게 항상 저는 너무 좋아서 올라가면 나를 꼭 쫙 펴갖고 딱 그 여러 송이가 무더기가 있고 하나가 있는데 그에 하고 무슨 말을 하는 걸 했는데 아, 그 지금 그거 저건 그제 글이에요. 그거 빨리 적어줘 보세요. 지금 미치겠다. 너무 똑같아. 야, 아니 이거를 몇 년 동안 독서해서 그렇게 제 마음을 그냥 꿰뚫고 있는 것 같다. 뭐야 내가 안 썼지만은 아, 나 미쳐 똑같은 내용의 글인데요, 그냥. 뭐, 예, 아, 그러니까요. 이 참 재밌는 게 그 저희 이 정호성 작가의 이 글을 읽으면서 회사에서 제가 이제 매 거의 출근하는 날은 저녁에 거의 30분에서 1시간씩 물을 주거든요. 이제 오늘 비가 왔으니까 이제 오늘은 안 줘도 될 텐데 물을 주면 옆에 와서 우리 이제 대표님이 두 분 계시는데 하나는 한 분은 이제 제 친구고 그러니까 두 분이 와갖고 지난번에는 이제 다른 분이 묻는 거예요. 이미선 그 뜨거운데 아직 햇살이 막 가시지 않은데 물을 주고 있으면 이런 걸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저기 사장님 저 한번 보세요. 꽃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고 있는 그 소리 들리냐고. 신기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도 느끼는 건 뭐냐면 물을 주기 전에 꽃들은 빌빌해요. 뭐 이파리도 조금 그런데 힘들어하는데 물을 딱 주고 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생기가 돌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옆에 있는 사람도 느끼는 거야. 표현을 안 할 뿐이고 표현을 안 해봤을 뿐이지. 근데 이제 이미옥 선생님은 늘 표현하고 사시는 분이죠. 진짜 그에 대한 글 써야 되겠다. 그 말인데 나는 글을 안 썼을 뿐이고 생각은 가득 음, 넘쳐났고 그 호주머니에 송곳이 튀어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그 생각이 네. 넘쳐나니고 튀어나온다. 그 말이잖아. 아이고, 오늘 감성 터치를 완전히 그냥 교수님 해주셨네. 네, 혜지 아, 소장님. 저는 60페이지에 보면 과거의 고통을 오늘의 디딤돌로 삼고 과거의 실패를 오늘의 보석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과거는 과거인데 과거가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못 나가면 안 되니까 현재의 그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 과거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이제 전환해서 하는 그렇죠. 거니까. 예. 맞아요. 음, 과거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게 맞고요.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여기 작가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과거에 그 즐거웠던 것에 이 얽매여서 지금의 나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보게 되면 음, 그 지금 제가 이제 이직을
결심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음, 약간 기존에 해왔던 그런 업무로는 접근하고 싶지를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알아버려서. 음, 너무 많은 분야들을 알아버렸고, 또 뭐, 이제 1인 기업이라는 걸 통해서 이 세계를 접하다 보니까 왜 이것도 음,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를 생각할 때 저와 같은 무리들이 여기 많은 거죠. 그 1인 기업 했던 동기들도, 아, 아니, 우리 주변 사람들은 내가 숨차다고 했는데, 그분들 얘기 따르면 숨차다고 했는데, 여기 오니까 다 나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살아야 될 곳은 저와 같지 않은 사람들이랑 지금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음, 예.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쟤는 특히 궁금한 게 많고, 하는 것도 많고, 복잡해. 그런데도 부러워하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분명히 막 대단하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결과물은 업적인 거잖아요. 업적. 결과물은 음, 업적이 상향되던지, 그대로 되던지. 왜냐면 내가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그대로는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약간 이렇게 이제 마음이 떠나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음, 내가 큰 욕심을 바라는 게 아니라 좀 프로페셔널하게 살고 싶은 것뿐이지. 음, 같은 동급의 수입이라면 난 좀 멋지게 해보고 싶은 거지. 막 가가지고 음, 영업 막 이렇게 하고 싶진 않은 거죠. 저는. 그래서 음,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또 지금 이제 뭔가를 배워야 되고, 이제, 올해는 또 이제 이 머릿속에 뭔가를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복잡하긴 한 거예요. 음. 근데도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제 한번 해보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 책이 오늘 저한테 가져다 주는 게 자칫하면 그 과거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도 편했는데 그렇게 너 살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저한테 계속 그게 저한테 들려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미래를 위해서 좀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여기 이 과거는 현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다. 이 문자가 저한테 또 약간 용기를 주는 네,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많은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런데,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잘 만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만남이라는 것이 그래서 소중한 것 같아요. 특히 누구를 만나느냐는 그래서에 따라서 많은 것이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이제 이 새로운 거를 만나서 진행하고 어떤 때는 제 자신이 막 숨이 벅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연관돼 있는 그 일들이 네 개 기업을 컨설팅하고 한 개 기업은 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강의도 하고요. 7월 달에는 이제 그 중고등학교 강의도 많이 잡아놨는데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장거리를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리고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지금 막 밀려 있으니까 또 최근에는 영어 번역도 또 되게 또 중요한 번역을 요청해갖고 번역을 어제 오늘 새벽 1시에 일단 보냈어요. 번역은 다 해서 우리 딸내미하고 둘이 협업을 해서 최종 제가 검수해가지고 보냈는데 이제 또 이거 마무리 또 해줘야 되는 게 있고 또 그쪽 팀들이 또 강의해달라고 또 요청하는 게 있어요. 3개월을 해달래요. 3개월을 해서.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생각하면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ESG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의 듣고 오늘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또 시험 봐야 돼 온라인으로. 그리고 새벽까지 아마 자료 만들어서 내일 새벽 5시에 또 출발을 해야 돼요, 완주로. 이런 삶, 오늘은 또 낮에 노가다 해야 돼요, 가서 또. 택배 싸야 돼요. 이게, 그러면서 이거를 정리해 나가려고 하니까,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인생. 그리고 아침에 가서 또 그 짧은 시간에, 또 운동은 해야 돼서 운동하고, 어, 또 요즘에 악기를 한번 배워보겠다고, 어, 또, 이미옥 선생님 나중에 있잖아요. 우리 협업 한번 합시다. 제가 그 협업이 아니라 저기 협의원 야, 이미혁 선생님 옆에서 이 건반 치시고 저는 이 잼버 치고 어, 그리고 뱃쌤이 노래 부르면 딱 맞을 것 같아. 우리 뱃쌤은 노래 네. 잘하네. 네. 젠버 소리가 악기를. 안 나는데. 네. 그래서 하여간 지금 이게 미니 잼버 아닌가요? 잠깐만요. 그 제가 발리에 갔을 때 사온 건데 벌써 아, 오래됐죠. 십몇 년 어, 됐는데. 그거 근데 진짜 아직도 소리 잘 나네요. 좋아요. 기분 좋아요. 하고 나면 기분 좋아. 그러니까 저는 막 이 현악기 갖고 이렇게 기교를 부릴 게 아니라 저는 타악기 갖고 신나고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응원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또 박 교수가 같이 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응. 한번 해보려고 갔는데 뭐 좋은 사람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막 그랬거든요. 막 부정적으로 막 얘기했거든요. 아이, 거기 뭐 어떻게, 그런 데 아니야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잘 찾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아,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어제 그저께 되게 신나가지고 왔는데 막 그 나는 이게 이제 저 이상한 데 간 거 아니야 막 그래고서 혼자 그랬는데 어제 가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등록하고 거기는 이제 동호회예요. 뭐 이렇게 레슨 받고 이런 학원이 아니고 동호회라서 서로 가르쳐 주고 어, 사람들 되게 착하더라고. 막 이거 했더니 그런 거 우리 나 집에 막 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 초보자들은 그냥 막 두들겨도 되는 거 있는데 내가 갖다가 줄게 그거 갖고 연습하세요. 막 이런 사람들 처음 봤는데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 교수님 어, 음악 하는 사람들 마음이 다 아름다워요. 참말로.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사람들이 되게 순수하고 있잖아요. 되게 영혼이 맑은 거야. 어제 얘기하는데 진짜 영혼이 맑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게 딴따라는 늘 옛날엔 그랬잖아요. 거기서 만났잖아요. 이 바에서 만나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나고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예술가라는 타이틀 여기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보다 취미 생활하고 즐기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그런 거를 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한번 제가 색소폰을 한번 이렇게 저는 그래도 하는 사람이 로망이 그거라서 그걸 한번 하려고 했더니 그거는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나이 들면 폐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 드럼 드럼은 아니고 드럼은 제가 이 박 교수는 드럼 잘 치는데 저는 드럼하고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게 재밌을 거라고 하나만 갖고도 연주가 된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어제 잠깐 무슨 노래야? 그 노래에 맞춰가지고 별이 빛나는 밤에 오, 촛불잔치 이거를 같이 이제 사박자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박자를 잘 못 맞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처음 치고는 잘 쫓아온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아, 예, 음악가족이다, 음악가족. 잠깐 딴지를 샜는데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기타를 배우다가 포기를 했거든요. 나는 음악하고는 잘 안 맞으려고 제가
군대에서 전역할 때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신우회장을 하고 그러니까 특송을 부르라 해서 교회에서 특송을 부르는데 제가 들어도요 피아노 소리 따로 가고 제 노래가 따로 가는 거야. 앞에 관객들이 한 200명 되는데 군인들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저런 애가 성가대 쓰고 계속 봉사하고 그랬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래도 하여간 끝까지 씩씩하게 피아노는 니대로 가라라고 나는 내대로 씩씩하게 불렀는데요. 그런 사람이 이제 악기를 다룬다니까 좀 그래서 조금 망설인 것도 있었는데 어제 가서 보니까 잘 재밌게 쫓아가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고로 잘하신 거예요, 교수님. 예? 최고로 잘 선택하신 거라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어, 사진부터 좀 찍을까요? 그러자 사진 찍을게요. 사진 찍고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도 돼가네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잠깐만요. 최성영 선생님이 화면을 켜서 한번 다시 찍겠습니다. 네, 다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최성영 선생님이 더 왜 아름다워 보이죠? 어, 네, 하여간, 우리 그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오늘 살으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거는 좋은 경험이고 내가 앞을 미래로 살아가는 좋은 자양분이다. 아까 김혜지 소장님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그 인상 쓰고 살으나 즐겁게 사나 하루는 똑같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재미있게 사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뱃쌤, 네, 집 앞에 아름다운 사진도 이렇게 가끔 찍어서 올려주세요. 네, 혼자만 보지 말고. 알겠습니다. 네, 날씨가 네, 오늘은 또 아침은 흐린데 낮에는 또 얼마나 더울란가 모르겠네요. 네, 하여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